주말이 너무 짧은가요? 일요일 아침 24시간밖에 안 되는 저의 주말은 너무 짧기 때문에 늦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짧은 주말,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기엔 주말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소중한 24시간 동안 호치민의 한국과 중국을 돌아봤습니다. 사실 모두 관광지는 아니기 때문에 여행 영상보단 브이로그로 봐주세요. 퇴근하고 호치민으로 가는 회사 셔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금이 4시가 지났으니까 이미 주말 카운트다운은 시작됐네요. 퇴근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냐고요? 오늘 토요일이에요. 회사 안에 있는 야자수만 보면 여기가 회사인지 여행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야근하진 않으니까. 그래도 퇴근은 언제나 설렙니다. 치민 가면 뭐 하냐고요? 보라긴 밥부터 먹어야지. 꼬바 봉따오란 식당을 갔습니다. 퇴근 후 회사분들과 갔었는데 한국에서 출장 오신 이사님 한 분이 복귀하시는 날이었고 귀국하시기 전 저희 맛있는 거 한번 먹이러 오셨습니다. 구글 평이 좋았는데 실제로도 정말 깔끔하고 맛있네요. 이번 주 또 가야지. 우선 식전 보리차로 흥분한 위장을 진정시킵니다. 보리차라 하자. 그리고 제대로 젖어봅니다. You're always in the right. Oh, you could never do no wrong. 저 식당 이름에서 붕따오라는 것은 호치민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해양 도시이고 그 도시의 유명한 음식이 반콧입니다. 이 식당도 그 반콧으로 유명하고요. 아까 말한 이 반콧 자체는 특이한 맛이 없지만 향채와 능엄맘 소스를 곁들이면 한국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행 오면 꼭 먹어보세요. 구글맵에 반콧이라고 치면 많이 나옵니다. 와, 이걸 다 먹을 수 있겠어? 싶었는데 다 들어가네요. 저를 너무 과소평가했나 봅니다. 저는 처음 와봤지만 꽤나 유명한 프랜차이저라고 하며 리뷰가 좋았는데 실제로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너는 바로 구글 하트행이다. 2차로 봉구비어를 왔습니다. 그리고 최애 안주인 먹태. 호치민 7군에 있는 푸미행시에는 모든 한국 음식이 다 있습니다. 노랑통닭도 있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푸미행시입니다. 여기 있으면 있던 향수병도 놀라 도망갈 것 같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한국 음식 그립지 않냐고 하는데 여기 한국 아니었어? 야식으론 GS 편의점에서 진짜장과 불고기 김밥을 먹었습니다. 야식은 먹어도 제로 칼로리는 못 참지. 저 뒤에 노란색은 잭프루트이라는 과일인데 내일 아침으로 먹으려고 샀습니다. 잭프루트은 편의점 말고도 길거리에서도 바로 잘라서 포장해주는 데가 많습니다. 퇴근하고 먹기밖에 안 한 것 같지만 아니 사람이 어떻게 먹기만 해. 못한다고요? 분발하세요. 푹 자고 사실 차이나타운은 다음날 갔습니다. 잡설이 길었죠? 네, 조금만 더 할게요. 날이 밝아야 영상이 잘 나오는데 오늘은 우중충하네요. 아무튼 어제 산 잭프루트를 먹었습니다. 정말 강렬한 단맛인데 이거 먹고 꼭 환기시켜줘야 돼요. 두리안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꼬릿꼬릿한 냄새가 납니다. 막상 먹을 때는 그런 냄새가 안 나는데 먹고 이 안 닦으면 이 꼬릿한 냄새가 1시간을 가더라고요. 칫솔 치약 있을 때 먹어줘야 됩니다. 이건. 오늘 가볼 곳을 미리 조사했었는데 출발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봅니다. 이동시간도 소중하니까. 그리고 원래 있었던 삼각대는 너무 커가지고 작은 걸 샀는데 한 번도 안 꺼냈습니다. 이날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꺼내본 겁니다. 출발 전에 수복을 가서 자고 있는 뇌를 깨워줍니다. 그리고 삼각대가 너무 길어 보여가지고 봐봐요. 신기하죠? 안 신기하다고요? 네, 저도 그래요. 그랩 택시를 탔고 이번 기사님은 불상을 달아놓았습니다. 베트남 1억 인구 중에 80%가 무교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차 타면 불상이나 성모 마리아상을 달아놓은 차를 더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무교 인구 80%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도착하면 딱 내리자마자 중국어가 보이는데 이곳은 바로 안동시장입니다. 이 안동시장은 1991년부터 의류 패션 아이템을 도매로 팔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겼다고 하네요. 건물 주위로는 옛날 재래시장의 모습을 조금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그래 보이는 시장일지라도 과거에는 패션의 메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여느 시장처럼 핸드백, 의류, 귀금속, 잡화, 먹거리 등 비슷한 걸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렇게 신기할 게 많진 않았어요. 다른 시장과의 특징은 중국인들이 많아서 그런가 호객행위를 할 때 중국어로 말을 걸더라고요.
그게 제가 느낀 안동시장의 유일한 특이점이었습니다. 안동시장은 아주 조금만 돌다가 나와서 현지 카페를 갔습니다. 풀로 뒤덮여 있고 2층에서 보면 이런 분위기네요. 참고로 베트남에서 이런 개방형 카페는 흡연이 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그래서 담배연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다 막혀있는 카페를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개방형 말고. 2층 올라가다 보니 무슨 사료가 있길래 보니까 고양이가 자고 있습니다. 나갈 때까지 방향만 바꿔가지고 자네요. 귀엽다. 이런 분위기의 카페는 호치민에 정말 많습니다. 굳이 차이나타운 5군이 아니더라도 이런 카페가 많아가지고 굳이 여기까지 찾아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의 카페가 이미 정말 많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런 작은 카페까지 산다면은 베트남이 훨씬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파인애플 주스를 마시면서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12월 달에 친구가 놀러와서 무이네랑 붕따오를 갈 건데 그것도 후기 올려볼게요. 크리스마스 전주에 가는 여행이라 크리스마스 때 딱 올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될진 모르겠네요. 다음은 빈떠이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베트남어로는 쩔런이라고 하는 시장인데 단어를 풀어보면 큰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얘는 아직도 자고 있네. 나 이 삼각대 왜 가져왔냐? 이곳이 바로 빈떠이 시장입니다. 규모가 규모인 만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욕실, 주방용품, 각종 향신료, 건어물, 젓갈, 음식, 음료, 한약 재료, 차, 커피, 옷, 옷감, 가방, 신발 등 봐도 뭔지 모를 듯한 재료들이 이 큰 시장과 시장 주위로 정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시장 주변으로도 골목골목에 작은 시장들이 또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정말 큽니다. 시장 안쪽은 많이 넓고 건물이 사각형 모양이라 돌아다니다 보면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저예요. 이거 어디야 여기? 시장 가운데에는 사당이 있더라고요. 오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불상이나 사당이 되게 많고 향 냄새가 정말 많이 납니다. 그리고 차이나타운이라고 해서 북경어, 즉 보통화를 많이 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번체자로 가죠. 옛날 한자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어 개편 이전에 넘어왔고 넘어온 사람들 대부분 광동어를 쓰는 남부지역 사람들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차이나타운과는 또 사뭇 다른 느낌이 나네요. 베트남 전쟁 전에는 70만 명 정도의 중국인이 이 빈떠이 시장 근처에 살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큰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인트로에 나왔던 티엔허우 사원. 인트로는 웅장한 느낌으로 만들었었는데 실제로는 작은 규모의 사당입니다. 티엔허우는 바다의 여신이고 이 여신에게 해상 무역업에 종사하던 중국인들이 바다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는 그런 사원이었습니다. 여기도 사당답게 들어오자마자 아주 진한 향냄새가 나네요. 지붕의 공예들은 정말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고 당시 중국인들의 모습을 묘사한 거라고 합니다. 중국 사원이지만 오리엔탈리즘에 관심이 많은 서양인들이 주로 많이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사원은 정말 작은데 규모에 비해서 찾아오는 사람은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을 빌었습니다. 이제 배 타고 바다를 건너지 않아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빌었을까요? 수많은 향과 향로를 지나면 티엔허우 여신의 모습은 안쪽 중앙재단 위에 모셔져 있습니다. 중문학과 복수전공 수업 때 배운 내용인데 외국에 정착한 중국인들은 수세기가 지나도 외국 문화에 쉽게 동화되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을 화교라고 하죠. 세계 어딜 가나 화교들의 커뮤니티는 존재하며 이 베트남에서도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정체성을 유지하며 본연의 문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유명한 딤섬 맛집을 갔습니다. 제가 1시 반 정도에 갔었었는데 1시 반까지 마지막 손님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운이 좋았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닫아? 서운하게. 오자마자 차부터 주는 건 아주 좋네요. 오자마자 목이 말라서 코코넛이 아니고 코코아 커피를 시켰습니다. 근데 음식들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새우 들어간 국수 하나, 그리고 새우 들어간 딤섬 하나, 그리고 찐빵 같은 딤섬도 하나 시켰습니다. 안에는 계란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밥 먹고 또 개미 마냥 돌아다녔습니다.
사실 여기 말고도 되게 구석구석 돌아다녀 봤었는데 빈더이 시장같이 큰 시장 말고도 골목마다 작은 규모의 시장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모두 돌기에는 체력의 한계가 느껴졌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두 개만 돌고 나머지는 영상으로 조금씩 찍어봤습니다. 여기도 딤섬을 파네? 나 밥 먹었나? 안 먹었지? 확실히 차이나타운 5군이 1군보다 길거리 노점상이 많아서 가면서 하나씩 사 먹어볼 수 있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의 가장 큰 장점인 열대과일도 많고요. 저는 코코넛 스무디를 먹었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은 정말 이런 열대과일들을 질리도록 먹어야겠어요. 그리고 제 주말을 항상 마무리 짓는 건 쌀국수 한 그릇. 다음은 구일본인 거리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일본인의 거리인 레탄톤이 아니고 1군과 2군 사이에 있는 빈탄군에 있는 구일본인의 거리입니다. 찍어놓은 건 많은데 편집할 시간이 없네요. 핑계인 거 알죠? 잘 자.